있는 거를 부각시켜도 되는데 할 수 없어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는 게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KT에서 했던 기가진이에서 목소리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준 영상을 함께 봤었고요. 잘못된 표현들 이런 것들은 그때 시대가 바뀌면서 또 장애우에서 뭐 장애인이 됐는데 장애인이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선택장애나 결정장애처럼 우리는 쉽사리 그냥 하는 말들도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 공연의 장애는 어디에 있나를 지금까지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리어 프리의 뜻은 이런 거. 이거와 상응하는 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죄송해요. 질문 더 이상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친절한 미소가 따뜻해요. 네. 이렇고 유니버설 디자인 안에 베리어 프리가 있는 것인데, 저희는 공연계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모두를 위한 그런 것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쓰는데 서울에서는 접근성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접근성의 의미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저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베리어 프리라는 말보다는. 한국에서 접근성 베리어 프리를 영국이나 유럽에서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게 무엇일까? 작품, 공간, 이게 근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매뉴얼 만들기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가 사용하던 체크리스트를 함께 공유했었어요. 네, 이제 예매 방법 안내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했었고, 이제 작품적으로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을 할 것이냐, 음성 해설을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만 이제 예매나 예매 안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다고 할 때 이제 이 말이 즉 뭐냐면, 공연을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작품에서는 음성 해설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거쳐도 영상과 대사가 함께 가는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할 때 영상과 대사를 함께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 해설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배우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할 것이냐, 영상 소개를 집중해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연습 과정에서 갑자기 문자 통역이 들어간다, 혹은 수어 통역이 들어간다, 가능하지만 작품을 시작할 때부터 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작품에 대한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도 약간의 하나의 생명체로 보거든요. 저는 엄마고 연출님은 아빠고 이 작품은 저의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PD랑 연출 때문에 세상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태어난 그 작품에 대한 예의로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준비를 하느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음성 해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작품이다 라고 할 경우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는 음성 해설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베리어 프리가 있기 전에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관객으로 오셨었어요. 하지만 상상을 하면서 보신 거죠. 그 차이인데, 그거를 장벽을 조금은 없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성 해설을 하는 건데, 음성 해설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 음성 해설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방법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썼었는데 첫 번째로는 사전 안내 음성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은 그냥 막 스튜디오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없는데 갑자기 예매자가 오신 거니까 그럴 경우 이런 내용이다. 뭐 무대는 어떻다. 뭐 어떻다. 그리고 작품 설명할 때 이제 배우 설명. 보통은 무대 설명을 하고 배우 설명을 하거든요. 배우는 어떤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다.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배우의 외형을 쓸 때는 배우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혐오 발언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리고 뚱뚱하다, 말랐다, 크다, 작다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는 거는 되게 지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가 저는 좀 통통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배우가 생각할 때 거니까 그 인물을 연기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것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배우가 본인 설명, 본인 캐릭터를 설명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의상 설명이나 이런 거를 함께 써서 포함을 하고 그렇게 근데 그리고 녹음을 할 때도 배우의 음성을 사전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해서 배우 소개 부분은 배우의 음성으로 세 명의 캐릭터다라고 하면은 나는 꽃분이 역할이다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꽃분이 역할의 김민솔입니다. 저는 어깨를 넣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검정색 목걸이 비즈로 구슬로 된 목걸이를 메고 어디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목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한 번 듣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설명할 때는 배리어프리 매니저나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한다고 해도 그 캐릭터 설명할 때는 그 당사자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작품 설명도 하는데 작품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다가 와 여기는 정말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음성 해설을 못한다라고 할 때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대사로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는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이 우당탕탕 소리는 무엇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없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화 통역이 없을 때 농인분이 오신다. 혹은 청각장애인분이 오신다.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맨 뒷자리도 괜찮으신지 여쭤봤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핸드폰 공기계에 제가 미러링을 해서 자막을 쏘지 않는데 대본을 쏘게 했어요. 혹은 그 인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전 안내 음성 안내 안내 멘트를 보통 하잖아요. 공연 전에 안내 멘트 할 때 자막이 필요하신 분에 의해서 그 주변에서는 빛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계속 보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자막이 제공되지 않을 때 오신 거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장면에서 수시로 이렇게 대본을 미리 제공해서 대본을 보시다가 놓고 그리고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였어요. 거기는 엄청 큰 극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음성 해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러 오시고 싶다고 해서 오셔서 저희 연출님이 옆에 앉으셔서 지금은 어떤 장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명동예술극장에 같은 경우 거기는 빨리 매진이 되고 지정석이어야 해요.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석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따로 홀딩을 해놓고 저희가 알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명동예술극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주변 분들의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이게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게시판에 연출이 잡담한다고 공연 중에 연출이 개념 없이 잡담한다 이러면서 욕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괜찮았어요. 그럴 것이라고 했고 하지만 그거의 선택도 저희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많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은 저희가 선택한 거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관객도 돈을 내고 오신 관객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따로 드리자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 공연을 진행하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되게 많이 서 있는데 그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말이 나온 김에 음성 해설 같은 경우에 음성 해설은 이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사가 있고 행동에 대한 모사로만 음성 해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설이 곁들어진 음성 해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발과 오른쪽 팔을 했다 이런 거가 어떤 동작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이 인물이 왜 이 행위를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 옆집인 옥상이 카우보이라는 거를 했을 때 그 음성 해설 대본을 제가 썼었는데 저도 처음 프리프로덕션부터 들어갔는데도 음성 해설이라는 거는 정말 시간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극이라는 게 조명이랑 무대가 세팅이 되고 나서도 되게 많이 변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각장애인 분한테는. 그래서 셋업이 짧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조명 색깔부터 모든 걸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비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잠깐 눈을 감는다고 해도 제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진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본을 썼던 것 같아요. 한 5가지 버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성 해설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막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이었다 내일이었다 10년 전이었다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이 무대 설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무대 설명, 행동 설명에 모사에 대한 버전이 있었고 해설에 대한 버전도 있었고 해설도 완전 꽉 채운 해설이 있었고 뺄 거는 뺀 버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미 모든 관객에게 오픈되는 음성 해설이라면 해설을 하자. 비장애인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공연 버전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건 인간극장 버전이었어요. 인간극장은 저희가 보고 있지만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버전으로 똑같은 무대에서 다른 공간을 연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그랬다가 제가 유원지 그냥 이렇게 유원지 하고 이금희 아나운서처럼 아이고 넘어졌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할 수 있게 그냥 그랬더니 이제 2개를 다 보신 분이 완전 다른 공연 같다. 근데 음성 해설이라는 게 2가지 버전이 있어요.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어요. 폐쇄형은 말 그대로 폐쇄된 거. 그러니까 저희 왜 갤러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외국 갤러리 가면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장비를 꽂고 선택한 사람만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죠. 뭘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연극하는 데서는 그게 쉽지 않죠.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음성 해설 부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음이 돼야 되거든요. 방음은 되는데 여기의 모습은 보여야 돼요. 라이브로 하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죠. 오퍼실에서 하면 여기 다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방형도 2가지 버전이 있어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느냐, 녹음한 걸 오퍼레이터가 트느냐. 근데 오퍼레이터가 트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게 훨씬 더 관객 입장에서 편하죠. 뚝뚝 끊기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선택의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 폐쇄형이 있다. 자막도 개방형, 폐쇄형이 있어요. 개방형은 뭘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프로젝션으로 정면에 쏜다거나 아니면 모니터, 왜 외국 공연 보면 모니터에 이렇게 자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선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게 개방형이고, 자막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은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막 볼 수 있는 이 핸드폰처럼 생긴 장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손에 든다거나 아니면 스탠드로 해서 저런 스탠드, 저거보다는 조금 높은 그 스탠드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막을 개방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매 방법이랑 안내가 나가기 전에 저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쏜다. 무대가 나오고 나서 쏜다라고 했을 때 티켓 오픈이 무대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지정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자막이 잘 보이는 사람 자리를 어디로 빼야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가 자막이 잘 보인다고 예상을 하고, 이 극단 같은 경우에는 극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험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관을 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2주 전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티켓 오픈은 기본적으로 늦어도 한 달 전에는 하는데, 이미 판매가 됐는데 여기 자막 자리가 아니었어 라고 하면은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어 통역사님이 함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어 통역사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어 통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 연출님들이 위치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무대 제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의 사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지정석으로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휠체어 이용 관객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극장이 휠체어 이용석이 따로 있는데, 관객석이 따로 빼져 있는데 맨 뒤 혹은 맨 앞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만, 있다고 하면은 진입할 수 있는 곳이라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웬만한 공연을 비지정석을 꼭 두기는 해요. 그래서 아르코 같은 경우에, 아르코 예술극장이라고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극장, 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극장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소극장은 비지정석으로 하기도 하는데 거의 지정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방법을 찾았던 게, 어쩔 수 없으니 특히 소극장 같은 경우는, 아르코 소극장은 휠체어석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공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셋업 중에 공연 어디서 휠체어석이죠? 그랬더니 입장하는 통로 그 맨 앞자리가 휠체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석이 거의 사석이었어요. 그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리고 너무 앞이기 때문에 무대가 많이 이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봐야 돼서 되게 불편한 좌석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휠체어석이 있다고 해서 휠체어 이용 관객을 예매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사고냐 해서 그분께 다행히 애인 극단 대표의 지수쌤이었고 여쭤보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혹시 몰라서 맨 앞자리를 비워뒀었거든요. 지정석이더라도 그렇게 좀 보험인 무언가를, 하다못해 휠체어를 타지 않더라도 깁스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오다가 갑자기 삐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저는 웬만하면 앞자리를 비워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워두고 있다가 그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께 혹시 괜찮으면 저희가 이렇게 안아서 객석으로, 근데 그거는 모든 분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벨트가 없이도 몸을 이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서 저희가, 근데 그게 아르코 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매니저님이 극장 직원으로 계시고, 티켓 매니저도 극장 직원으로 계시고, 하우스 어셔분들도 극장 분들이세요. 팀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주질 못해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응대를 제대로 못한 극장의 불찰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양해를 해주셔서 맨 앞자리에서 보실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예매 방법과 이런 안내를 하기 전에 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 전에 결정을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으면은 이제 기획자나
접근성 매니저나 그런 분들이 할 일이 더 많죠. 따로 다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예매 방법은 이제 보통은 요즘에 이제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홍보도 그렇고 예매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다 진행이 돼요.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핸드폰이랑 인터넷 있기 전에는 사람들 어떻게 공연했지? 저는 그 전에는 공연을 해본 세대가 아니니까 그게 궁금할 정도로 SNS로만 홍보해도 요즘에 매진이 됐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SNS를 안 하면 공연 정보를 아예 모를 정도로 서울에서는 좀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매 페이지랑 웹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예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인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청각장애인 분은 어떻게 예매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상상인데 오픈하자마자 매진된 공연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공연 중에도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애인 분들은 빨리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막 BTS 막 공연 같은 거는 예매 막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빨리 매진된 적이 없는데 아르코 예술극장 서버가 다운이 됐었어요. 인터파크는 버티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아르코 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막 관객이 많은 공연은 아니니까 예술성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서버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거죠. 다운이 돼서 막 그 응대 받는 것도 너무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경험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장애인 우선 예매 일정을 잡아요. 한 3일 정도? 2일 정도? 그래서 그분들만 예매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선 예약을 하고 근데 그분들 우선 예약인데 아닌 분들이 예약을 하시기도 한대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딴 분들 여쭤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정중히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 예매 일정이 아닌 다른 날 예매하는 장애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예매 장애인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장애인 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치지 않고 분리를 하면은 운영하는데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표현이 정말 편해서 편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장애 유형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오늘은 음성 해설이 없는데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체크를 하려면 적어도 장애인인 거를 알아야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게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에요. 장애인 할인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몇 개월 전에 알아보니까 어떤 국공립단체에서는 등급별로 장애 유형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로 나눠서 예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거는 편의성에 너무 치중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서 서로가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웹전단을 아무리 상세하게 쓰더라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청각장애인이다 라고 했을 때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문의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손마리움 센터라는 번호를 항상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통역을 해서 연락이 올 수 있게 한다거나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하는 게 문자나 핸드폰도 외국인도 가끔씩 연락이 오거든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영국분이 대구에 오셨어요. 근데 모드 페스티벌
기간이야. 그러면은 참여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외국 가면은 막 브로드웨이나 이런 거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공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외국인들도 인터넷 예매가 어렵거든요. 회원가입이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 그런 응대를 할 수 있게 저는 핸드폰을 하나 더 파서 뭐 아니면 카톡도 외국인은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 응대용이랑 그게 있어서 접근성 매니저는 핸드폰 번호를 항상 기재를 해요. 뭐 이런 게 있을 때 접근성 매니저에게 연락 주세요. 오시는 길에 보행 이동이 필요하신 경우 접근성 매니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접근성 매니저로 핸드폰 번호를 오픈했을 때 접근성과 관계없는 관객들에게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 나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 매니저 번호를 저는 제일 위에 써놓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전화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공연 스파프라고 아까 저 소개할 때 국제공연예술제라는 걸 할 때 접근성 공연은 6개밖에 없었는데 그 외적인 공연이 10몇 개가 있었어요. 20몇 개의 공연을 하니까 외국 공연 포함해서 새벽 1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근데 저는 관객인지 뭐 내 개인적인 건지 모르니까 전화를 무조건 받아요. 받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대박 전화를 받았어 이 시간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이 노동권은 누가 보장해주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공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해서 네. 전생에 나라를 팔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샘플로 제가 이 예매 페이지를 한번 인터파크로 들어가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기보다는 자막만 했던 공연이에요. 왜냐하면 연출님이 저는 이거를 시작부터 같이 했던 프로듀서였고 연출님이 그런 접근성이나 뭐 장애, 뭐 자막, 음성에서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셔서 그렇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자, 자막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자막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안내 멘트가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창으로 띄우고 보면 공지사항에 접근성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국어 자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 자막 해설이라는 사람도 있고 자막 통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런데 저희는 한국어 자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해설이 들어가지 않고 한국어로 소리 정보랑 그 대사 정보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거라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관객이 볼 수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소리 정보랑 이게 표시된다. 그리고 안내 수어 통역사가 있다. 이동 지원 스텝이 있다. 불편이 있으신 분. 이건 장애뿐만이 아니라 불편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접근성 관련 문의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번호 하나예요. 이 아이디도 제 거고. 그래서 그 새벽 1시에 전화 온 이후로 이거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휠체어석은 아르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연장 고객지원센터 통해서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분께 이제 카드 번호나 뭐 이런 거를 다 여쭤본 다음에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분들도 제가 받아도 아르코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르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다 전달을 해서 하고 이제 지정석이다. 몇 분이다. 뭐 이거를 이미지로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텍스트로 다 넣었어요. 왜 텍스트로 넣었냐? 보면은 상황극이나 이런 거는 다 깔끔하게 이미지로 이렇게 공지사항만 따로 떼서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시각장애인 분이 보신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저 선생님께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어 장애가 있으신 경우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 성우의 목소리의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게 조금 듣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이 어플이나 앱 개발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할인 정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들어갔던 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요 밑에 그대로 다시 써줍니다. 사실은 공지사항부터 다 여기 한꺼번에 쓰려고 했었는데 인턴파크에서는 분리를 해달라고 해서 분리를 했고, 위에 있는 내용을 또 반복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까지 다. 근데 이게 인턴파크 이것까지는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예는 아닌 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시각장애인 분께 이해하기 편하게 할 거면 1. 공연 소개 하고 이 말이 들어가고, 2. 출연자 및 스텝 소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게, 3. 단체 소개, 4. 공연 정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뭐냐면은 동그라미나 이런 특수 기호보다는 번호로 하는 게 훨씬 더 구분하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를 더 볼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 카우보이인데, 이거를 왜 들어왔냐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했던 거라 6. 오시는 길 예매 및 안내.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으로 읽을 때는 어쨌든 문장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에서는 보면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이런 식의 완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소만 쓰면은 모른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형지물로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제일 볼 수 있는 거 해와 주민센터라는 게 바로 옆집이기도 했고, 근데 그 같은 건물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생선구이 조림탕 식당 건물 지하 1층입니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단체가 제일 부러운 건, 제가 예술공간 해와라는 곳도 옥상이 카우보이랑 굉장히 긴밀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극장을 말씀만 드리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가 문의가 왔었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동 지원 스텝이 있긴 하지만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언제 약속을 잡아서 한번 극장을 미리 와서 보실 수 있나요? 라고 했고, 흔쾌히 좋다라고 하셔서 오셔서 보시고 나서 객석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배우들 다니고 무대 쪽으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로 배우들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한 관객들이 30분부터 온다라고 하면 한 40분 정도 전에 오시라고 하셔서 30분 전부터 입장이면 40분 전 정도에는 오셔라 해서 그 뒤로 하셔서 로비로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다면은 이 극장도 뭔가 특성이 있는 특이사항이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미리 와서 보시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 계속 출퇴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장점이 극장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우리 극장이니까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의 대학로의 대부분의 소극장은 저희가 정말 길게 써도 3주 뭐 이 정도밖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그 두산 연강상도 받고 뭐 그래도 홍평국전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의 연출님은 어떤 교회를 개조한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구옥 같은 오래된 건물의 3층이어서 그거는 뭐 그런 조금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갈 수가 없는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웹전단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잘 돼서 재공연을 할 때 꼭 더 많은 분들을 만나도록 합시다라는 그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그런 워딩을 썼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르고 왔다가 되게 더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할 수 없는 거를 노력해서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가고 이제 이거를 잠깐 보면은 안 나온다. 이게 저희 그 수업 통역이랑 음성 해설을 같이 한 안내거든요.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네. 안 나오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 공연 속의 영상입니다. 공연 줄거리. 나의 아빠가 제 엄마와 바람이 나서 꼬여버린 두 여고생이 있다. 둘은 환풍기도 멈춰버린 옥상 위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싸우다 놀다 결국 함께 운다. 등장인물은 17살 여고생 주리와 유나, 그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부모의 부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직 다 크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는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투어 공연을 합니다. 본 공연은 수업 통역 및 한국어 자막, 음성 해설을 제공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 부산, 대구 지역별 예매 페이지가 각각 개설되어 있으니 관람 지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예매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있으신 분은 010-7677-1970으로 연락 주시면 별도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옥상의 카우보이 관람하네요. 이번 회차는 공연 중 모든 이게 뭐냐면 음성 해설 회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 해설이 없을 때도 안내 음성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사전 안내 음성이라고 하는데 음성 해설이 있어도 나가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제작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미리 그거를 좀 그림 그리고 오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기니까 안 듣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에 들을 수 있는 태블릿을 두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라 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접근성 매니저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관객이 오시면 그분들께 혹시 들으셨냐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안 들으셨다고 하면은 혹시 제 걸로라도 들으시겠어요 하고 한켠에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관객들이 함께 들을 수 있게 음성 해설이 진행됩니다. 음성 해설은 배우의 움직임이나 행동, 소품의 사용 및 공연에 대한 시각적 정보와 공간 및 시간에 대한 변화 등을 해설합니다. 이게 인물 소개, 영상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음성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 파일만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데 그렇게 올릴 루트가 마땅치가 않아서 유튜브에 올렸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은 총 5명이다. 주리 역의 이세영입니다. 주리는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이다. 키가 크고 마른 편으로 앞머리를 일자로 내었고 머리를 낮게 하나로 묶고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 상의는 짙은 갈색의 반소매 생활복으로 줄무늬 셔츠 카라에는 얇은 끈 리본을 맨다. 생활복 위에 학교 마크가 있는 검은 가디건을 입거나 보라색의 학교 체육복을 걸쳐 입기도 한다. 교복 하의는 베이지색의 갈색 체크 무늬가 있는 무릎 길이의 치마이다. 주리는 치마 아래 짙은 남색의 학교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다. 옅은 회색의 운동화를 신고 연보라색 가방을 메고 다닌다. 유나 역의 라소영입니다. 유나는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이다. 160cm 정도의 키에 다 자기 동일한 얼굴입니다. 캐릭터가 본인 소개를 네. 하고요. 갈색의 무대는 기본적으로 학교 옥상이다. 이제 무대 소개가 들어가. 유나의 집, 주리의 집이 되기도 하고 유원지, 병원, 어느 곳의 길가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무대 정면 뒤쪽에는 멈춰버린 환풍기와 그것을 싸고 있는 환풍구가 있고 그 앞에 한 칸의 무릎 높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조명 소개도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음성 해설이 된다라고 하면 음성 해설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음성 해설 앞에 이 6분보다는 짧게 하지만 조금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음성 해설이 하지 않더라도 접근성 공연 회차가 아니더라도 안내 멘트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극장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 꺼달라, 뭐 해달라, 뭐 그런 안내 멘트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공연에서는 가장 센 빛, 가장 강한 빛을 3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3초 후에 가장 센 빛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꺼지고 가장 어두운, 왜냐하면 어두운 걸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빛을 3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소리, 왜냐면 그 소리에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소리 3초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빵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객석 그러니까 비상시 탈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어디로 간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다 안전한지 그걸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 저기 어디에서 모여서 인원 파악 후 가실 거다, 어디로 모여달라, 나가서 어디로 천천히 차례를 지켜 나가서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뭐 객석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면 객석 안내원은 들어오신 곳 입구에 서 계신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 계신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두 곳이면 두 곳에서 순차적으로 딱딱 이렇게,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자막을 사용한다, 자막에도 그걸 보여주죠. 자막에 짝짝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게 두 군데다라고 하면 오른쪽 출입구 이렇게 가로하고 여기 있습니다. 어딘지 방향성도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줄을 비워놓는다고 했었잖아요. 맨 앞줄을 비워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공황이나 폐쇄공포증이나 뭐 그런 다양한 이유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저도 너무 벽에 있거나 그런 걸 좀 답답해서 못 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죄송한데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맨 앞자리에 자리를 드리고, 여기는 아무도 안 앉으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비단 휠체어 이용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분들께 해서 만약에 너무 숨이 차서 못 견딜 것 같다 그럴 때는 출입문 아시죠? 아니면은 혹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손들 시간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걸 사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게 있어서 사실은 그런 거를 조금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맨 앞줄을 비워두는 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정석일 때. 예를 들면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자 통역이 잘 보이는 자리 혹은 수어 통역이 잘 보이는 자리로 빼놨는데 저기가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세 번째 줄이다 라고 할 때 그럼 세 번째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을 맨 앞줄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아니면 맨 앞줄이 제일 잘 보일 수도 있으면은 이쪽으로 옮기실 수 있게, 자막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은 다 비우지 않더라도 몇 줄이라도 비우는 게 조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응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인이 있을 때 동행인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않고 장애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통역자가 있어도 장애 당사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통역자는 통역자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그 시청각 장애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릴렉스드 퍼포먼스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쪽은 근데 사실 시청각 장애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릴렉스드 퍼포먼스에도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플러스 해서 제가 관람을 했거나 정말 예전에 한 8년 전 이때 릴렉스드 퍼포먼스 한번 할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릴렉스드 퍼포먼스 중에서도 대상이 누구냐는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릴렉스드 퍼포먼스는 편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고, 틱 장애가 있는 분들이 틱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발달 장애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 그러면은 사실 발달장애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실제로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은 비성년, 그러니까 청소년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극장에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까지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스태프들과 과정에서 역할 배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 내용이 그들한테 편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극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장에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막 긴장되고, 한국에서 보면은 영화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경직되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남미 쪽에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막 술 마시면서 막 인도 영화 볼 때처럼 막 와우 막 이러고 막 와인 막 하고 이렇게 치얼스하고 막, 근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서강대학교라는 메리올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무슨 공연을 할 때 그 관광차를 타고 할머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할머님들이 오셨을 때 저에게 난 이런 거 보기 싫다. 어떻게 오셨지?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보기 싫다.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어떡하지? 근데 이거 60분밖에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사실 70분이었는데 뻥쳤어요. 그래서 60분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나가기 편한 자리에 2층의 맨 앞줄이 나가기가 편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 옆에 앉아 있을 테니까 나가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시더니 갑자기 고구마랑 이렇게 음식 먹거리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우스 어셔들이 막 안 된다고 제지를 하니까 사실은 극장에서 뭐 먹으면 안 된다가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먹고 살자고 그래서 선생님 저 밖에 나가서 로비에서 그럼 드시고 오시겠어요? 뭐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불과 한 달 전인가 그때도 서울에 있는 어떤 극장에서 왜 기침 나올 때 사탕 같은 거 먹으면 기침 멈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 보다가 기침이 나서 누군가가 사탕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 턱에다가 손을 어셔가 갖다 대면서 뱉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탕 뭐 어때서 그쵸?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연극이라는 걸 처음 보신 거죠. 근데 진짜